나의 말. 어째서 국가는 성을 금기시하고 억압하나요? 챗 GPT 위말. 국가가 성을 금기시하거나 억압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해 왔습니다. 1. 권력 유지와 사회 통제. 국가는 질서와 통제를 중시합니다. 성은 본질적으로 자율적이고 본능적이며 통제하기 어려운 힘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권력자는 성을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성 도덕을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면 사람들의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놓고 자기검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 성관계를 법과 제도로 제한하면 가족 단위로 국민을 조직하여 세금 징수, 병역, 노동력 동원이 쉬워집니다. 2. 종교와의 결합. 많은 국가에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전통에서는 성을 죄악시하거나 금욕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도덕이 국가 윤리로 흡수되면서 성에 대한 억압은 자연스럽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예. 유교 사회의 정절 강조, 기독교 사회의 순결 교육, 이슬람권의 히잡 강요 등. 3.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가부장제. 국가의 성억압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여성의 성적 자유는 혈통 통제의 위협이 되므로 가부장적 국가 체제에서는 이를 억제하려 합니다. 정조, 순결, 혼전 순결 등은 모두 여성의 성을 남성, 가족, 남편, 국가이 통제하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는 가문, 상속, 재산 구조 유지에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4. 산업화 및 자본주의 체제와의 연관. 산업화 이후 성은 오히려 억압되다가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가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공연한 성적 표현은 억제되지만 성산업은 조용히 용인되거나 조절되기도 합니다. 이는 노동력 안정 유지와 이중윤리 허용, 표면적 도덕 대 실제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기능합니다. 5. 이념적 정당화. 국가는 도덕, 전통, 미풍양속 같은 이름으로 성억압을 정당화합니다. 이는 국민을 도덕적 시민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방식입니다. 성소수자, 혼외 성관계자, 성매매 여성 등은 배척 대상이 되며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배제 전략입니다. 6. 현대적 변화.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성에 대한 억압이 완화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권력이 성을 관리하려는 흔적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성교육 검열, 음란물 규제, 동성혼 법제화 지연 등. 결론. 국가는 성을 억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성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얽혀있는 정치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을 금기시하는 문제는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나의 말. 이대로가 좋은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챗 GPT 위말. 지금의 성억압 구조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인권과 자유, 자율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억압적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의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1.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침해. 성은 인간 삶의 핵심적 본능이자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억압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위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비혼주의자, 성적 표현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2. 억압은 오히려 역작용을 부른다. 금지된 성은 음지로 숨어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성범죄율이 높거나 몰래카메라와 같은 비정상적 소비가 만연함. 3. 성평등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무지. 기존 체제는 이성의 중심, 남성 중심의 질서입니다. 여성, 성소수자, 성적 표현의 자유는 늘 변태적 비정상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 성에 대한 정직한 교육과 정보 제공. 단순히 피임이나 위험 회피 중심이 아니라 성이 자기 결정권, 존중, 감정, 관계와 깊이 연결된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성을 금기시하지 않고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2. 국가의 도덕 강요에서 벗어나기. 국가는 정조, 순결, 건전 같은 추상적 개념을 들먹이며 개인의 성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성윤리는 개인이 스스로 정립해야 할 도덕 문제입니다. 3. 성소수자 및 성다양성의 법적 사회적 인정. 동성혼 법제화, 성별 정정의 자율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등의 정책은 단지 소수자를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 확대로 이어집니다. 4. 성산업의 음지화 해소. 무조건적 억압보다는 합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성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착취와 범죄를 줄입니다. 예. 성노동자 권리 보장, 건강검진 지원, 자발성 보장 등. 5. 성윤리에 대한 철학적 성찰 장려. 단지 자유만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성을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성이 더 깊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로써 방종이 아닌 자율, 쾌락이 아닌 존엄으로 성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억압에서 성숙으로. 현대 사회는 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문화적 수치심과 제도적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억압에서 벗어나 단순한 방임이 아닌 성숙하고 존중 기반의 성문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성은 억눌러야 할 위험이 아니라 성찰과 존중을 통해 길들여야 할 자연이다.